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한 지 약 4년 된 30 초반의 여자입니다. 남편과는 몇 년 전 사회 동호회에서 만나서 1년 정도 교제하다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전에는 서울에 있는 작은 회사에서 비서로 일을 하다가 남편과 결혼을 하면서 남편 직장이 있는 지방으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주말 부부로 지내는 것도 생각해 보았지만 남편의 강력한 반대로 퇴사를 하고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현재 집에서 부업 및 집안일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바로 옆집이 시부모님 집이어서 낮에는 거의 시댁에 가 있습니다. 제가 대학교 다닐 때 부모님 두 분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셨고 심지어 제가 외동딸이라 혼자 있으면 외로움을 많이 타는 편입니다. 저의 이런 사정을 알고 계셔서 그런지 시부모님 두 분 다 저를 많이 이뻐해 주십니다. 결혼 준비할 때도 시어머니께서 친정어머니처럼 모든 것을 챙겨주시고 도와주셨습니다. 혼수예단도 하지 말고 앞으로 살면서 저희 부부 필요한 것에 쓰라며 용돈까지 더 주셨습니다. 그렇게 매일 같이 시어머니와 같이 장도 보고 요리도 배웠습니다. 그렇게 시어머니와 정이 많이 들기도 전에 급성배 결병으로 시어머니께서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이때가 제가 시집 온 지 5개월 정도 되었을 때였습니다. 그 후로 더 자주 시댁에 가서 시아버지와 말동무도 해드리고 같이 산책도 다녔습니다. 하지만 시아버지와 몇 시간씩 단 둘이 있는 것은 생각보다 너무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매일매일 가서 몇 시간씩 있던 시댁도 이틀에 한 번 또는 3일에 한 번 가게 되었고 몇 시간씩 있던 것도 밀린 집안일 및 반찬 해드리고는 간단한 대화 정도만 하고 오게 되었습니다. 가끔 남편이 일찍 오는 날이나 오프하는 날이면 같이 밥 먹는 정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점점 집에서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혼자 멍하게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까워서 부업 일거리를 많이 받아와서 열심히 부업을 하였지만 그것도 그때뿐이었습니다. 집에 외롭게 혼자 있는 것이 싫어서 동네 걸어 다니면서 하루하루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집 근처에 한 잔에 1,000원 하는 작고 이쁜 카페가 생겼습니다. 남편이 출근을 하거나 야간 근무를 하고 와서 잠이 들면 간단히 해야 할 집안일을 마무리 지어놓고 노트북을 들고 카페로 갔습니다. 노트북으로 인터넷을 하면서 커피 한 잔을 하는 시간이 너무 행복하고 좋았습니다. 비록 1,000원짜리라서 양도 적고 가끔은 눈치도 보였지만 그래도 너무 좋았습니다. 이렇게 아줌마가 되어가는 건가 라는 생각에 속상할 때도 있었지만 카페 여자 사장님께서 저를 아가씨라고 부를 때마다 기분이 다시 좋아지곤 했습니다. 남편에게 자랑처럼 몇 번 이야기하였지만 꼭 화장하고 다니라고 하더군요. 그렇게 한 2시간쯤 지나면 알바생이 옵니다. 키도 크고 몸매도 좋고 얼굴도 제법 잘생긴 알바생입니다. 처음에는 자꾸 쳐다봐서 불편했지만 나중에 알고 보니 커피를 다 마시고 앉아 있길래 커피 리필을 해주려고 말을 걸려고 했던 것이었습니다. 다른 손님이 있는 상황에서 큰 소리로 말을 하면 전부 다 리필을 해달라고 하기에 조용히 눈빛을 보낸 것인데 제가 눈치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왜 저만 무료로 리필해주냐고 물었더니 거의 매일 오는 단골 손님이라서 특별히 서비스해주는 거라고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그 말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별 생각 없이 리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는 작은 마카롱도 하나씩 주더니 몇 주가 지나고 나서는 작은 쪽지를 저에게 주었습니다. 알바생의 연락처와 함께 만나보고 싶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제가 유부녀인 것을 모르고 준 거라 생각이 들었고 알바생에게 정중하게 결혼했다고 말을 하였지만 다 알고서도 준 쪽지라면서 저에게 진심으로 생각해달라고 하였습니다. 아니라고 거절을 하고 나왔지만 오는 길 내내 가슴이 설렜습니다.
정말 몇 년에 느끼는 애틋한 감정이었습니다. 그냥 웃고 넘길 해프닝이라고 머릿속으로 정리를 하였지만 계속 머릿속에서 그 알바생의 얼굴이 맴돌았고 카페도 가지 않고 일주일 넘게 고민을 하다가 조심스럽게 그 전화번호로 연락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 목소리를 단번에 알아챘습니다. 계속 카페에 오지 않길래 거절당한 줄 알고 너무 속상했다고 하였습니다. 전화를 줘서 너무 고맙다며 어디냐고 물었습니다. 남편은 야간 근무를 나갔다면서 집에 혼자 있다고 하였습니다. 집 앞으로 찾아오겠다며 주소를 물었고 한참을 고민하다가 주소를 알려줬습니다. 30분쯤 지나서 그 알바생이 집 앞으로 찾아왔고 밖에서 잠깐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동네 사람들 눈도 있고 해서 알바생을 집으로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커피 한 잔을 하겠냐며 물었더니 하루 종일 커피 만들고 마셔서 싫다면서 가방 속에서 맥주를 꺼내는 것이었습니다. 저 치밀한 준비성에 저도 모르게 빵 터져버렸고 그렇게 맥주 한 잔을 하면서 급격하게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다는 듯이 격렬히 키스를 하였습니다. 자연스럽게 사랑까지 나누게 되었습니다. 여러 번의 사랑을 나눴습니다. 세 번째인지 네 번째인지 모르겠지만 사랑을 나누고 있는데 시아버지께서 야구방망이 들고 집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시아버지는 그 알바생이 저를 강간하는 줄 알고 야구방망이로 때리셨고 결국 모든 진실을 알게 되셨습니다. 시아버지께서는 저희 집에서 여자 비명소리가 나길래 도둑이 든 줄 알고 주무시다가 급하게 달려오신 것이었습니다. 소리를 크게 냈다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아무튼 그 소리 때문에 걸리게 된 것이었습니다. 시아버지는 그 알바생에게 때려서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시면서 다시는 저와 만나지도 연락도 하지 말라면서 경고를 하고서는 집에서 내보냈습니다. 그리고 저와 이야기를 하자고 하시더군요. 어찌됐든 남편도 모든 사실을 다 알아야 되지 않겠냐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던 저에게 내일 남편 퇴근하면 같이 집으로 오라고 하시면서 집에 가시려고 일어서셨습니다. 정말 딱 한 번의 실수였다며 다시는 이런 일은 없을 거라고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아버지께서는 본인이 용서하고 말고 할 문제가 아니라며 미안하다고 하시면서 신발을 신으셨고 저도 속옷은 입지도 못한 채 외투만 챙겨 입고 시아버지를 따라서 시댁으로 갔습니다. 거실에서 무릎을 꿇고 잘못했다며 한 번만 눈 감아달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할 말이 없다고 하시고는 안방에 들어가서 침대에 누우셨습니다. 한참 동안을 무릎을 꿇고 고민을 한끗에 입고 있던 외투를 벗고 조용히 침대로 가서 누웠습니다. 마음대로 하시고 한 번만 도와달라고 하였습니다. 시아버님은 주무시는 것처럼 보였지만 거친 숨소리에서 제 말을 들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눈을 감고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무 말씀 없이 저를 만지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시아버지의 요구하시는 대로 순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끝난 것 같아 옷을 입고 집에 돌아가려고 하였더니 조용히 자고 가라고 하셨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까지 여러 번의 수치스러운 요구와 큰 대가를 치렀습니다. 현재까지 남편에게 그날 일은 비밀로 잘 지켜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후로 잠자리를 계속 요구하셨고 거절하는 제스처를 취할 때마다 남편에게 말을 하겠다며 그날 찍은 사진과 녹취 파일들을 보여주십니다. 그 외에 수시로 제 몸을 만지고 가시거나 남편이 없는 시간대에 낮이든 밤이든 오셔서 그 짓을 하고 가십니다. 남편을 볼 때마다 미안한 마음과 죄책감이 점점 더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비밀스러운 대가로 그 비밀을 지켜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른 곳에 집을 구해서 이사를 가면 자연스럽게 이 관계가 정리될까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유부녀입니다. 남편과는 20대 후반에 만나서 연애를 하다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직장 문제로 결혼 초부터 주말 부부로 지내다가 첫째 아이를 낳으면서 합치게 되었습니다. 고졸로 입사하였지만 상대적으로 수입이 좋았던 제가 직장 생활을 계속하게 되었고 남편이 퇴사를 하였습니다. 남편은 반년 정도 집에서 쉬면서 육아를 하였습니다. 저 때는 저도 육아휴직을 하면서 같이 지냈습니다. 결혼하고 처음으로 하루 종일 같이 지냈더니 정말 많이 싸웠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서로를 잘 알게 된 시간이었습니다. 아무튼 남편은 제가 복직을 하기 전까지 사업을 시작해 보겠다면서 나름 열심히 준비를 하였습니다. 사업이라는 것이 참 쉽지 않아 보였습니다. 세상 모든 것을 이길 것 같았던 남편이 새벽에 혼자 술을 마시며 우는 것을 본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때마다 나가서 같이 한 잔 마셔주고 싶다가도 자존심이 강한 남편이었기에 그냥 모르는 척 하였습니다. 제가 해줄 수 있는 거라고는 빈속에 술 먹지 않게 가벼운 안주라도 냉장고에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렇게 고생고생해서 만든 회사가 이제는 제법 매출도 나오고 직원 수도 많이 늘었습니다. 그러면서 믿고 응원해준 제 덕분이라며 앞으로는 자기가 평생 먹여 살린다는 약속과 함께 퇴사하고 싶을 때 언제든지 퇴사하라고 하더군요. 저렇게 말해줄 수 있는 현실이 너무 행복했습니다. 물론 아직도 열심히 회사는 다니고 있습니다. 좋은 집에 좋은 차까지 삶은 그전보다 많이 풍족해진 것은 맞지만 저는 아직도 교대를 돌고 있습니다. 한 살이라도 젊을 때 열심히 벌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제 젊음을 다 바친 이곳을 떠나고 싶지도 않고 제 일에 대한 자부심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남에게 아쉬운 소리 하지 않아도 될 만큼 행복하고 여유롭게 잘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와 남편이 어느 순간부터 살이 찌기 시작하더니 지금은 결혼 초 대비 둘 다 20kg 이상 살이 쪘습니다. 헬스, 수영 등 같이 여러 운동을 다녔지만 몸이 무거워져서 그런지 금방 지치고 종종 다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다 찾은 운동이 동네 뒷산 약수터 가서 물 마시고 오기였습니다. 처음에는 역시나 같이 열심히 하였지만 저는 정말 등산은 저하고 안 맞았습니다. 벌레도 많고 다리도 후들후들거리고 아무튼 너무 싫었습니다. 반면에 남편은 너무 좋다며 나중에는 혼자서 뒷산에 다녀오는 것이었습니다. 혼자서 빈 물통을 들고 가서 등산도 하면서 물을 받아오는데 왠지 미안하기도 하고 외로워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같이 등산을 다녀보니 혼자 등산하는 사람은 정말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남편에게 혼자 다녀서 외롭지 않냐고 물어보았더니 괜찮다고 하면서도 가끔 그럴 때도 있다고 하였습니다. 산악회라도 들어서 같이 다니라고 말하고 싶어도 주변 소문에 말도 많고 탈도 많다고 하길래 선뜻 산악회에 가입하라고 말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이런 제 마음을 아는 듯 혼자 다녀서 좋다면서 신경 쓰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회사 직원들이랑 등산 동호회를 만들었다면서 한 달에 한 번 같이 등산을 다녀올 거라고 하였습니다. 멀리 가게 되면 외박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물었더니 요즘 사장이랑 같이 하는 동호회를 주말에 1박 2일로 다녀오면 욕먹는다면서 당일 코스로 다닐 거라고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가서 사진도 찍어서 보내주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면서 미안하기도 하고 다행이기도 하였습니다. 제가 채워주지 못하는 부분이었는데 직원들에게는 미안하지만 저렇게라도 본인의 즐거운 취미도 만들고 운동도 하는 남편을 보니 저는 좋았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사진도 안 보내기 시작했고 사진 속 동호회 인원수도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점점 줄어서 5명 정도 밖에 안 남았습니다.
다 나와야 5명이고 각자 사정으로 빠지면 2명이서 등산한 적도 있다고 하였습니다. 제가 잘 아는 이유가 직원들이랑 같이 먹을 수 있게 간단한 과일과 김밥을 챙겨서 보내주다 보니 자연스럽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날도 남편이 등산 가는 날이었습니다. 날씨가 좋아서 나들이 참 좋은 날이었습니다. 등산 가는 인원수를 물어보았고 2명이 간다고 하였습니다. 때마침 전날 시댁에 아이들도 맡기고 상황이라서 저도 같이 등산 갔다가 오는 길에 아이들 데리고 집으로 올까라고 물었더니 발목도 안 좋고 오늘 가는 코스가 쉽지 않다며 다음에 같이 가자고 하였습니다. 그런데도 그날따라 날도 좋은데 혼자서만 집에 있는 것이 너무 싫었습니다. 남편이 만류에도 불구하고 거의 우기다시피 하면서 따라 나섰습니다. 등산로 입구에 도착할 때쯤 남편이 할 말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동호회는 없어졌고 혼자서 등산한 지 한참 되었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가끔 보내준 사진들은 뭐냐고 물었더니 예전에 찍어둔 사진들 중에서 보내주는 거라고 하였습니다. 김밥이나 과일은 혼자서 본인 다 먹고 오는 거라고 하였고요. 몇 번은 버렸는데 매번 아침에 일어나서 직접 싸주는 김밥인데 버릴 수가 없어서 혼자서 다 먹었다고 하였습니다. 어찌나 짠하던지 외로웠을 남편을 생각하니 미안하기도 하고 눈치가 없는 제가 답답했습니다. 앞으로 같이 다니자고 하면서 힘찬 파이팅과 함께 올라갔습니다. 오랜만에 하는 등산에 저는 너무 힘이 들었고 그에 비해 남편은 살도 빠지고 나름 오랫동안 등산을 해서 그런지 잘 올라가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이 지금도 많이 올라왔다며 그만 내려가자는 것을 제가 원래 가려고 했던 곳까지 가자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무리를 하면서 등산을 하였고 결국 내려오는 길에 사고를 치고 말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완전히 풀렸고 후들후들 거리다가 결국 넘어졌습니다. 발목을 접질렸고 쩔뚝쩔뚝 거리며 남편의 부축으로 다시 하산을 시도했지만 발목은 점점 더 부었고 결국 119를 불렸습니다. 들꺼들 타고 내려오는데 힘들어하시는 구조대분들은 보면서 얼마나 창피하던지 지금 생각해도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었습니다. 남편은 괜히 더 올라가서 제가 다쳤다면서 다 자기 탓이라며 미안하다고 하는데 제 한계를 알면서 오버해서 무리한 제 잘못입니다. 결국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도 찍고 깁스도 하였습니다. 남편은 다른 취미를 찾아보자면서 다시는 등산은 안 간답니다. 30대 후반 부부가 같이 즐길 만한 좋은 취미가 없을까요? 참고로 제가 운동을 정말 못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꾹꾹. 알림 설정도 꾹꾹 눌러주세요.